사실 유럽에 나와서 프랑스 나와서 이제 사실 이런 걸 막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한국에 뭐 얼마나 대단하고 그냥 한국 드라마가 재밌고 한국 예능이 재밌고 이런 걸 많이 찾아왔는데 대단하네 라고 실제 눈으로 확인했던 계기가 건축과제를 받고 그걸 막 검색을 하다가 특색인 걸 하려다 보니까 북한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건축물들 나오더라고요. 처음으로 구글 지도로 러더뷰를 봤어요. 이제 봤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양 터박이고요. 2011년에 프랑스로 유학을 나갔다가 그 유학지에서 탈북해서 2015년부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김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북한을 마지막에 나올 때는 그냥 대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정보통신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3학년 2학기까지 공부를 하다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치마 전공이 확실하게 갈라지지가 않았어 갖고 유선통신으로 가냐 무선통신으로 가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가 나왔는데 아마 무선통신으로 갔다면은 북한이 2000년대 후반부터 핸드폰이 많이 보급이 됐단 말이죠. 아마 뭐 그런 데 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건축물은 다양하죠. 네, 그게 가장 크죠. 그리고 한국의 건축물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한 건축을 하고요. 북한의 건축은 사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속보다는 좀 외형에 치중하는 경우가 있고 한국은 그에 반해서 편의성이 가장 중요하죠. 단적인 실례로 2000년대 후반에 운하수 관현악단 아파트라고 평양시 중구역 김책공대 거의 바로 옆이거든요. 그 아파트가 두 채가 올라갔는데 그 원통으로 되게 예쁘게 올라갔어요. 외형은. 그걸 운하수 관현악단에 있는 그 예술인들에게 그때 공급을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워낙에 또 이제 거충 건물 예쁘고 해동강변에 있고 뭐 경치도 좋고 부러워했는데 그게 한 1년인가 2년인가 지나서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물이 샌다. 전기가 잘 안 온다. 거충 건물일수록 전기가 없으면은 이제 그게 지역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걸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물 안 나오면 물 길어야 되고 엘리베이터 잘 안 다니는데 이제 인력으로 물을 길러야 되고 물이 새고 습기가 차고 냉방이 잘 안 되니까 춥고 추우니까 이제 벽에서 이제 물이 흐르고 성에가 끼고 그런 하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이제 소문들이 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반응은 뭐 그럴 줄 알았어 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그게 뭐 평양의 거의 모든 아파트들이 대부분 그런 거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선물 아파트라고 해서 다르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고 그게 이제 1, 2년 만에 나타난 거죠. 지금 훨씬 더 많은 초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고 거리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이후로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런 거질적인 문제가 해결됐을 리가 없거든요. 왜냐면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고 보도에서 보이는 간단한 사진들만 봐도 한국 언론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저 부엌인데 도시가스가 없어요. 부엌인데 배관, 통풍구 이런 것도 잘 안 보여요. 그럼 저긴 어떻게 밥을 해 먹지? 저희 기준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직도 그렇게 다 대부분 건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건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드론으로 찍은 사진 보면은 이게 뭐 그림이야 모형이야 싶을 정도로 너무 네모반듯하고 예쁘게 컬러가 칠해져 있어갖고 뭐 겉으로 멋있어 보이면 뭐예요? 사는 사람들은 이제 고통스러운 건데. 근데 만약 한국에서 그렇게 건설했다? 그럼 뭐 사실 뭐 그런 뉴스가 있잖아요. 순살 자기가 어떻고 골조에 들어갈 철근을 빼먹어서 이렇게 됐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긴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발견이 되면 그 건설 시행사는 뭐 솔직히 부도가 날 수 있는 것이고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또 거쳐 나가는 것이고 근데 북한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북한은 건설하는 사람이 건설 자재 빼먹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안 빼먹으면 이상한 것이기 때문에 뭐 시멘트 좀 빼돌려 팔아먹고 그 철근 좀 빼돌려 팔아먹고 뭐 아무튼 뭐 빼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단계 다 빼먹어서 그거 팔아야지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부실 공사가 너무 엄청날 것이고 그걸 뭐 국가에서 통제하려고 해도 먹을 걸 주면서 통제하면 가능하겠지만 먹을 걸 안 주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사실 북한의 건축은 그냥 보여주기식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직업의 수부터가 엄청 차이 날 거예요. 아마 뭐 10배도 넘게 차이 날걸요? 그 직업의 개수만 봤을 때. 그냥 새로운 직업들이 너무 많아요. 북한의 직업은 정말 여기 앉아서 손가락으로 꼽아보면은 뭐 한 10분이면 다 꼽을걸요? 근데 한국은 뭐 모르는 직업도 너무 많고 막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도 너무 많고 그렇죠. 북한은 일단 직업을 다 정해주거든요. 물론 뭐 헌법상에도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뭐 직업의 자유가 있거라고 뭐 규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사문화된 것이고 그게 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법이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렸을 때부터 국가에서 어린애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얘가 무슨 재능이 있는지를 지켜본다. 뭐 예를 들어 얘가 축구를 잘하면 얘는 축구 선수로 키워주고 얘가 뭐 수학을 잘하면 공학자로서 키워주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의 재능을 국가가 찾아내서 국가가 이제 이렇게 피워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학교에서 수학 가르쳤는데 수학은 잘해도 내가 뭐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국가에서는 너 점수 높으니까
좋으니까 공부해라. 수학을 너무 잘해서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이번에 지방공업도 발전시켜야 되니까 지방에도 이제 인재가 필요하니까 지방공장 가서 기사를 해라. 그게 사실 직업선택의 자유와는 너무 거리가 먼 거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국가에서 배정해 주는 곳에 가야 되고 거기서 이제 빠지려면은 내가 인맥이나 돈을 조금 써서 조금 더 돈이 나오는 직업으로 이제 빠지거나 아니면 국가가 가라는 곳에 안 가게 되면 그게 반국가 행위, 범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열은 사실 뭐 남북한 다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배를 걸으면서도 선생님들한테 정말 잘하고요. 학부모들이 내 자식 공부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경제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은 솔직히 그 말도 안 되는 월급으로 살아야 되니까 학부모들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고 정말 힘드니까 좀 어느 부모님 뭐 약간 잘 사는 학부모한테 딸이 이번에 좀 부족한데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은 손뜻 없어도 내줘요. 그리고 안 좋은 선생님이 교사면은 무리하게 부탁을 해도 부담감도 참으면서 들어주려고 하는 게 그만큼 교육열이 있거든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시켰는데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까지 갈 수가 있게 됐어요. 공부를 잘해서. 근데 최종 결정은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군대 가라고 하면 군대 가야 되고 대학 공부하다가 갑자기 집단 탄원 군대로 나가라, 뭐 남북 군사기소 긴장 때문에 갑자기 탄원하라라고 하면은 군대 가야 돼요. 또 거기에 반기를 들면은 반국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될 수가 없는 게 그 중간중간 국가에 의해서 국가의 어떤 그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 운명이 바뀔 그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걸 하나 걸리지 않고 무난하게 심지어 유학까지 선발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뭐 반대로 그만큼 부당함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그게 또 뇌물이 되게 성행하잖아요. 어지간하면 뇌물공학이라는 말이 한국에 있겠어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사람이 움직이는 데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한번 움직이려면은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너무 보편화되고 당연화되었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그게 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내가 돈이 없어. 집에 돈이 없고 부모님이 그걸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내 희망도 줘봐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줘봐야 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내가 돈 벌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크죠. 그런 상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유학을 끝내고 그냥 들어갔다면 아마도 국가가 돈을 많이 들여서 공부시켰으니까 어디 가서 뭐 김매라고 하진 않았겠죠. 대신에 요즘에 또 건설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김정은 들어와서 건설 설계할 일이 많았겠죠. 설계하는 그런 직장 기관에 들어가서 열심히 도면 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북한의 유학생이 아주 귀한데 유학 나갔다 오면은 외국 사상에 물들기 때문에 그걸 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5년을 혁명화 과정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혁명화라는 게 뭐 일반적으로 뭐 탄광에 가서 일한다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사상적으로 이제 기강을 잡는 기간이 있다. 그 기간 동안은 승진도 안 시켜주고 그냥 말단에서 예를 들어 저는 건축을 했으면 말단은 이제 설계사잖아요. 5년이면 오면 10년이면 10년 동안 하라는 거 열심히 꾸준히 군말 없이 하는 거예요. 승진도 없고 뭐 발전도 없고 해도 왜냐면 너는 그만큼 밖에 나가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다고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유학 나올 때 유학 끝나고 들어오면은 뭐 그런 기간 혁명화 기간이 있겠지? 그럼에도 그거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어차피 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군말 없이 하면 되겠다. 그리고 유학 나가서 특별하게 한국 드라마보다 걸리고 무슨 남조선 사람 막 만나다가 걸리고 그런 엄중한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혁명화가 그렇게 크게 할 게 없을 거니까 다시 돌아오면은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화 기간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기 때문에 생활 잘한 사람은 뭐 5년 정도 그렇게 할 것이고 지켜보는 거죠. 일 시켜놓고 너 그만큼 배워왔으니까 그거 이제 뱉어놔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라 하면서 이제 일을 시키면서 대신에 평양건설건제대학 졸업한 학생이랑 나처럼 유학 갔다 온 학생이 똑같이 일을 시키는데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동시에. 대신에 내 잘못은 조금 더 크게 보겠죠. 왜냐면 이제 프레임이 씌워지니까 아 너는 거기 나가서 변질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장성택이 처형됐다고 하니까 또 프레임 아닌 프레임이 하나 또 씌워지니까 아 이러면 우리 5년 혁명화 기간이 있을 거 10년 혁명화 기간이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5년이면 뭐 지도원 하다가 뭐 책임 지도원 됐다가 뭐 설교원 됐다가 책임 설교원 됐다가 실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10년 동안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도 했었죠. 근데 어차피 북한의 99.9%는 인터넷을 접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김정은이나 북한 정권에 대한 실체를 말하는 영상을 만들어도 크게 뭐 김정은이 두려울 만한 수준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김정은이 법까지 만들면서 한류 단속하고 조금이라도 보거나 유포시키면 죽여버리고 노동교화용 보내고 미성년자들까지 그러니까 뭐 이런 효과를 좀 의식하는 건가 라는 생각은 더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 지금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면 그런 미디어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물론 해외에 나와 있는
있는 외교관들이나 유학생들도 기본적인 사상 교양을 받고 세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출이 자꾸 되다 보면은 아 이거 내가 알고 있던 게 잘못된 거 아닌가? 절대 권력이었던 신 같은 존재였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비판받아야 될 사람들이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오빠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한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거든요. 자기 오빠 있었잖아. 그럼 뭐라고 했어요? 오빠라 하지. 오빠라고 못 부르면 뭐라고 불러야 돼? 그러니까 아니 뭐 가족끼리는 오빠라고 하겠지 그러더라고요. 그건 일반 명사잖아요. 뭐 어떻게 대체할 명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 건 가족끼리 오빠는 허락할 텐데 아마 그 가족이 아닌 사람들끼리는 오빠라고 하는 걸 금지한 것 같긴 한데 구분이 되나 그렇게? 그것도 좀 애매하고 그걸 차단해버리면 뭐 예를 들어 길 가다가 여기 있는 오빠 보고 오빠 일로 와라고 하는 말 하기가 좀 눈치 보일 거잖아요. 자기 친오빠임에도 불구하고 좀 웃긴 거죠. 평양에 살 때에는 한국 제품이 워낙에 인기가 좋았어서 제품이 그렇게 질 좋고 인기가 많다는 건 그만큼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했으니까 아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소문은 뭐 되게 많았죠. 세계적으로 그 순위를 다툴 만큼 그리고 경제 강국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순위를 다툰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웠고 또 하나 좀 한국의 국력을 좀 체감했던 게 2002 한일 월드컵 때 4강에 갔잖아요. 그때 북한에서도 그걸 엄청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같이 설레면서 봤거든요. 북한에서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그때 8강에 갔었는데 그것도 이제 길이 남을 북한의 자랑거리 그 역사인데 현대잖아요. 2002년이면 현대에 와서 그렇게 4위를 딱 해버리니까 솔직히 뭐 북한도 세계 축구 그걸 좀 방영을 조금 해서 브라질 잘하고 유럽의 웬만한 국가 다 잘하고 이런 거 안단 말이에요. 네 손가락 안에 둘 국가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이제 그걸 다 이제 뚫고 이제 한국이 4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했죠 그때. 부모님 세대도 그랬고 와 좀 뭐 한국 대단하다. 근데 그게 왜 또 놀라웠냐면 북한 축구가 못하거든요. 이제 국제 경기 월드컵 이런데 나갈 때 예선 경기 이런 거 보면은 못 뛰어요 선수들이 부족하고 그쪽에서도 소문이 돌죠. 저거 왜 유럽 선수들은 잘 뛰냐? 쟤네는 아기 때부터 잘 먹어서 그런다. 우리 선수들은 잘 먹는 게 뭐냐? 선수들한테 공급으로 나오는 약간의 고기마저도 선수들이 돈으로 쓰려고 팔기도 하고 생활비 없으니까 그걸 좀 팔아서 생활비로 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양 부분에서 안 된다. 그게 그 사회 전반에 만연하기 때문에 그거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도 욕을 안 해요 선수들을. 못 먹으니까 못 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조선이 4위 갔다. 쟤네는 유럽 애들과 이제 견줄 만큼 어렸을 때부터 잘 먹는다. 그만큼 저 나라는 잘 산다라는 걸 이제 체감을 하는 거죠. 당연히 좋아하죠. 우리가 못하는 거 대신 해주는 느낌이라서 한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아무리 뭐 남조선 괴뢰도당이 뭐 어쩌고 뭐 족대 국가고 하면서 아예 뭐 다른 국가로 만들려고 김정은이 그러고 있지만 이 DNA 그리고 또 부모님들로부터 내려오던 그 정서가 아직은 한민족이고 하나라는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축구할 때도 당연히 북한과 한국이 붙으면은 당연히 북한이 이기길 바라겠지만 한국과 또 다른 3국이 붙으면은 당연히 한국이 이기기를 엄청 응원하죠. 저는 프랑스 나와서 이제 사실 이런 걸 막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한국이 뭐 얼마나 대단하고 그냥 한국 드라마가 재밌고 한국 예능이 재밌고 이런 걸 많이 찾아왔는데 대단하네 라고 실제 눈으로 확인했던 계기가 건축과제를 받고 그걸 막 검색을 하다가 특색인 걸 하려다 보니까 북한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건축물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타고 들어가서 처음으로 구글 지도로 로드뷰를 봤어요. 이제 광화문 봤는데 와 삐까뻔쩍한 거예요. 진짜 더르고 그냥 평양시와는 이제 또 다른 느낌의 발전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과제 이제 참고자료 찾느라고 들어가 봤다가 로드뷰를 한 2시간 넘게 본 것 같아요. 예능에서 들었던 거랑 다 찾아봤죠. 랜드마크들 막 어디 가보고 뭐 어디 가보고 보면서 아 이렇게 발전했구나. 그때 처음 소문으로만 듣던 걸 눈으로 확인했죠.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으로서 이제 한국은 발전된 나라다. 경제적으로 너무 이젠 선진국이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한국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마음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국가 발전을 떠매고 나갈 뭐 인재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해서 국가 발전을 이끌어야겠구나라는 막연한 사명감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과 같은 민족인데 우리는 이렇게 뒤떨어졌고 물론 패배감도 좀 있습니다. 아, 언제 저렇게 발전했지? 우리는 20년 떨어졌네? 30년 떨어졌네? 저 수준 가려면 우리는 언제 가지? 라는 패배감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북한을 발전시켜야 될 주역은 우린데 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분발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근자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는 것도 또 사실이죠.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그 언론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사기꾼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겪은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크게 없었고 주로 지방이나 국경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고 경험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말도 안 돼. 북한이 저렇다고? 난 이렇게 살았는데 라는 것 때문에 좀 오해가 있었거든요. 좀 살다 보니까 언론이 좀 약간 조금 더 극단적인 사례가 좀 많이 나오고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거니와 그걸 좀 깨달았죠. 아, 지방과 평양은 이렇게나 달랐구나라는 걸. 그 본인이 나와서 직접 겪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게 아니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물론 가끔 부풀려서 거짓증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진실을 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평양에 태어난 거는 운이 좋았던 거고 내가 그렇게 생사의 기려를 오가면서 살지 않았던 거는 운이 좋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그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저 시스템, 독재 체계 그리고 중세봉건 같은 그런 국가 운영 그 안에서 답답한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주민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과 별개로 그래도 내가 태어났고 살았던 곳 정이 많이 있단 말이죠. 내가 살았던 곳이니까 나름의 더운 기억도 많고 그와 반면에 어떤 분들은 북한하면 치를 떠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이제 너무 배고팠고 항상 힘들었고 그냥 먹고 살겠다고 중국에 갔다가 다시 북송돼서 감옥, 집결소, 노동교화소 이런 데서 고생하고 고문받고 이런 분들에게는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트라우마 그 자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나 하나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갖고 저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일단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많죠. 모든 분들의 이야기가 사실 쇼킹합니다. 탈북 스토리가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한 탈북인 것 같아요. 제 케이스는 편하게 왔으니까 약간의 긴장감을 빼면은 그냥 여행이라 할 싶을 정도로 편하게 왔으니까 다른 분들의 이제 국경 강을 건너고 중국을 거쳐서 심지어 막 몇 년, 수년간에 걸친 오랜 기간을 거쳐서 당도하기까지 그 과정을 들으면은 그냥 작품 하나 보는 것 같고 너무 버라이어티하기 때문에 다 놀라워요. 어떤 분의 탈북 스토리를 쭉 듣고 나서 아, 진짜 이런 탈북 스토리는 없겠다. 다음 분 듣는데 또 완전 장난 아닌 거예요 진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았지? 아니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만 했지? 너무 정말 화가 나고 그렇게 만든 그걸 방치한 그 김정일이라든가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단편적으로 미성년자, 소년에 가까운 그 애들이 이제 그 부모 따라 이제 중국에 갔다가 이제 뭐 탈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서 그 험한 생활을 하고 그런 걸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그게 또 내가 태어난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애증의 마음이 듭니다. 어디 가서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기 부끄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이다 채널에 나와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북한, 제 고향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 또 한국에서 얼마나 또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지금의 삶들이 북한에서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삶이라는 점에서 정말 우리 모두 복받은,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면에서 북한 주민들도 똑같은 인간이기에 본인의 권리, 인권을 누리면서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이젠 한국에 온 지 거의 10년이 되어오고 있고 그래서 북한의 기억들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제 너무 당연해지고 북한에서 그러고 어떻게 살았지? 막 그럴 때도 많거든요. 잊혀지기 전에 더 많은 북한 얘기,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아내랑 운영하고 있는 평양여자 남인이 채널에 또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 기억, 한국에서 느끼는 점들, 한국에서 또 어떻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에도 놀러 와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